1월 8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장윤선의 취재 인싸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취재 인싸로 뉴스타파의 박종화 PD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취재 인싸고 수상 인싸이기도 합니다. 인싸.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니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리박스쿨 보도로 그러니까요. 작년에 가장 많은 상을 휩쓸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6개인가 7개 받았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뉴스타파 탐사 1팀입니다. 네. 홍지욱 선배 이런 분들 네, 아. 박지우 선배랑 같이 했었죠. 예. 홍 선배가 안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도 인터넷 기자상 받으셨잖아요. 예, 저희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는 올해의 인터넷 기자상. 와, 올해. 예, 작년에. 예. 그럼요. 2025년에 예, 가장 예. 발로 많이 뛰셨으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취재 인싸, 수상 인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박종화 PD님은 저희 시사인 처음 출연이시니까 네. 그래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자랑을 드리면 이 통일교 언더커버 그리고 리박스쿨 언더커버 뭐 이런 것들로 많은 또 그러니까. 깊은 인상을 저희한테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 언더커버 어쩌다가 전문 내버렸는데요. 저 뉴스타파의 박종화 PD라고 하고요. PD지만 좀 기자처럼 취재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발사주 그 류희림도 계속 쫓아다니셨잖아요. 네, 류일임 잡느라 정말 힘들었죠. 그때. 진짜 이런 취재 네. 인사를 저희가 너무 늦게 오셨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바꿔야 될 것 같아. 취재 인사. 박종화의 취재 인사. 아닙니다. 취재 아싸면은 하지만 우리 장윤선 기자님은 지금 3박 4일 동안 중국에서 취재 인싸력을 너무 아유, 발휘하다가 심지어는 시민 인터뷰하다 끌려나갔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랐는데 뭐 끌려나간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처럼 마이너한 매체들은 아니 근데 뭐 마이너 70만 구독 77만 그걸 다 떠나서 하여튼 기자라면 어쨌든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담는 건 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북경 상에 이제 두 군데 민심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떠났는데 사실 중국의 그 취재가 환경이 우리랑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취재하면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북경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훨씬 그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K-팝 저는 잘 모르는 무슨 그룹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또 K 드라마 그 중국말로 친 아이더 X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드라마가 한국 이름으로 뭔지 친애하는 나의 X 그런 거죠. 맞아요. 중국말 하시네. 아니요. 이런 드라마 들어본 것 같아서. 한국 드라마 있어요? 예. 제가 몰라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중국 청년들이 저보다 훨씬 K-팝, K-드라마, K-무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관계가 좋아져서 한국의 그런 그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 여행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니 어쨌든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권 얻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모습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어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놀란 것은 야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선 기자들의 취재 상황까지 알고 계시나 도대체 이분은 언제 주무시나 진짜 깜짝 놀랐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의 핵심 뭐 다른 회사 취재 편의점은 오히려 그게 없고 다른 회사들에서 많이 썸네일을 만들었던데 뭐 무슨 연임이나 뭐 개헌이나 이게 이제 제 질문의 핵심은 아니었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한중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샤오미 폰 셀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폰이 그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에이펙 때 줄 때 신모델이 아니라 구형 모델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갈 때부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때는 그 샤오미 회사에서 휴대폰을 만들었지만 디스플레이는 LG 상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LG와 샤오미가 만난 일종의 한중 협력의 산물로 휴대폰을 건넨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개통해라라고 참모들한테 지시해서 개통한 폰을 갖고 있다 출발해서 올 때는
이거를 그 화동들이 꽃주잖아요. 예. 그거를 본인이 촬영을 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인민대회당에 도착해서 막 분위기 보다가 기지와 재치로 셀카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애초에는 어린아이들을 찍으려고 예, 했던 거군요. 아니 예, 꽃다발을 꽃주는, 받는 예. 어린아이와 예. 시진핑 주석을 촬영해서 아. 전달을 해 드리려고. 시진핑 주석이 휴대폰 번호를 알아야 전달할 수 있는데. 아, 여하튼 예.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그 셀카를 찍게 된 거죠. 근데 예정이 사실 없던 대통령의 그렇죠.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그 기재를 발휘해서 그때 음.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인민대회당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예. 굉장히 커다란 위험 이런 거 하고 예. 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그 인민들한테 갖고 있는 어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 속에서 막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핵심은 그 한중 협력을 어떻게 하면 그 지속 가능한 모델로 예. 만들 거냐. 여기서 뭐 후퇴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 거냐.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하도 이게 후퇴를 정부에 했었기 따라서 때문에. 워낙 출렁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싶었는데 딴 걸로 야마가 잡히는 말을 조금 당황했었다. 너무 내 이게 쓸데없이 길게 내 얘기했는데.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중앙일보가 제일 잘 써줬어요. 기사를. 그 기문의 어떤 의도를 잘 해석해줬다 해서 그래서 말씀이신 중앙일보가 제일 잘 썼더라고요. 예. 예, 중앙일보 기사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박종원 기자도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좀 봤습니까? 네, 기자회견 질문이 있어서 방금 보고 왔는데 네네. 그 어쨌든 그 윤석열 씨 때와는 다르게 이제 기자들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 환경이 매우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런 대화 내용은 나눴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살짝 언급이 좀 비껴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 주석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봐 네. 혹시 그런 대화가 네네네, 있었을까봐 그쵸. 그렇네요. 좀 궁금했네 근데 한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밤에 예. 그 북경 취재 되게 힘들었던 게 브리핑을 다 밤중에 해가지고 안보실장도 밤에 오고 또 대변인도 밤에 와서 아마 10시 반 넘어서 거의 자정 무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정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네, 안 좋은 단어는 다 쓰는데 이 정도면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 하여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제 내용에 따르면 사실 뭐 이렇게 다 공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아마 특파원들도 굉장히 어렵게 그렇죠. 중국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공개를 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강유정 그 내용을 애초에 한국 기자들한테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상당한 내용을 끌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표를 아마 안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전달하지 않거든요. 그 중국 정치 문화 자체가.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상당한 내용을 했을 것이다. 보인다.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문제는 중국이 그 워낙 그 온도 레코드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제가 출장 중에 CCTV를 보니까 그 CCTV는 아예 이 나라는 어떻게 얘기했고 이 나라는 어떻게 얘기했고 줄을 세워가지고 거의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각 나라 입장.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각 나라 입장을 한 6꼭지까지 보도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장 핫한 주제군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저걸 저렇게까지 한 꼭지로 묶어서 이렇게 보도할 법한데 각 나라의 상세한 입장을 다 보도하는 걸로 볼 때 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이제 자국의 원유하고도 큰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100억 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다 들어가서 베네수엘라의 석유회사들을 이제 선점을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중국으로부터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어서 그 문제는 아마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 자주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논평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일본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뭐랄까 이렇게
조심해서 예,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 일본도 가세요?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갔다 온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예. 하고, 하나만 더 순방 관련해서 여쭤보면,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너무 굴욕적인 방중이었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던데요. 다녀오신 입장에서 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포인트가 굴욕이라고 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은 중국과의 교류가 완전히 그 중단된 상태였고, 그런데 그 중국에도 굉장히 우리 많은 교민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도 많이 예. 진출했고, 그리고 한중 협력은 비단 뭐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 이후에 우리도 노태우 정부 때 예. 북방 외교를 해서 30년 동안 이 외교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초반에는 우리가 중국 진출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 값싼 노동력, 넓은 땅, 공장도 많이 짓고 뭐 현지 채용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일정 정도 조정기를 거쳐서 윤석열 정권 때, 그러니까 박근혜 때부터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사드가 배치된 이후로 그때부터는 완전히 급격하게 그야말로 냉각 갈등기를 걷게 된 건데, 이 지금부터 새로운 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그리고 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생하면서 서로 호혜적으로 뭐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옛날처럼 네.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막 다 싹 걷어들이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 나가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래서 서로 평등하게 호혜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으면 양자가 서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손해 보거나 뭐 부족한 장사를 한 건 아니다. 예, 이번 예. 그 외교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한령과 관련해서 아마 뭐 한한령 해제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외교의 특징이 있어서 뭐랄까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딱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게 조사 빼고 다 사자성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 그래요? 그리고 은유와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예.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중국식 특유의 어떤 그런 건데,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석자의 얼음이 한꺼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냉각기가 그렇게 심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그게 얼음이 녹겠어? 그러니까 서서히, 예. 그리고 중국말에 만만 더 있잖아요. 예, 천천히 뭐든지 예. 천천히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지 이우화 교수가 예. 이제 한한령은 끝난 거다, 다 풀린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중국 전문가들이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지금 당장 워딩으로 뭐 이거 즉석에서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 굴욕 외교고 실패한 외교야,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 있을 전체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중을 합니다. 그때 이펙이 있다는 선전. 거죠? 그때 이제 선전에 가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좋은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을 예. 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한중 협력의 원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취재진 이야기 혹시 하나 더 해주실 거 있으세요? 아, 너무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넘어가려고. 예. 그 다음은 아니, 이제 뭐, 쭉 박정화 예, 타임입니다. 뭐 뒷얘기는 너무 많긴 한데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순방 중에 기자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한 것은 한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그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그런 건가요? 경호 관계자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경호상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상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 굉장히 큰 호텔인데 예. 그 호텔이 아마 아침부터 다 북새통을 이루고, 경호하면 막 그 개들 오잖아요. 막 와서 하고, 그다음에 통제가 다 경호견들이 확인을 그런 하는 거. 거예요? 그리고 다 통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10시부터 모든 일체의 그 3층에 저희가 머물렀는데 그 저녁에 완전히 다 통제가 돼서 뭐 출입 자체가 안 됐고, 저희가 이제 상해임정 취재 갔다 오느라고 왔는데 택시가 그 호텔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밑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통제가 굉장히 심했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까지 중국 뭔가 딱 떨어지는 제목이 없는 외교 아니야? 이제 이렇게 비판이 나옴직한데,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그 조선
비즈. 예. 기자하고의 일문일답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쩌라고요. 네. 할 때문에 약간 또 화제가 그렇죠. 되긴 했죠. 네. 근데 어쩌라고요는 어떤 맥락이냐면 그냥 뭐 그 어쩌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럼 일본 사람이 그랬으면 그러니까 쿠팡 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중국인이라는 해커, 개인정보 이탈을 중국인 가져간 출신, 사람이 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본질이 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다.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혐중, 혐한 다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헤럴드 대표는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 반미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지 않다라는 예.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 경우상 처음 있는 일을 대통령이 했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통상은 다 결산하는 차원에서 들어와서 하고 근데 이재명 그러게요. 대통령은 예. 정말 소통의 달인이고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셀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기자회견을 벌써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권을 받아서 뭐 30일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이때 아니면 대통령 못 만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언제라도 할 수 있겠구나. 네, 굉장히 여유가 생겼고 그게 맞죠. 또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할 것 같고. 또 하나요? 네. 예. 그리고 일본 가서도? 일본은 아마 1박 2일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 간담회도 꼭 했어요. 지난번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 때도 그때도 기내 간담회를 해서 기자들이 질문이 없을 때까지 또 하세요. 어제도 그랬어요. 계속 하자고. 밥 좀 짧게 먹으면 안 되냐. 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밥 조금 짧게 먹으면 되지. 언제 한다고 빨리 더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은 이제 준비한 게 있잖아요. 계속 식사 나눠주시던데요. 서빙하시는 그래서 분이. 중간에 어떤 고위 당국자는 아니 이게 정부 행사인데 밥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좀 민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밥을 꼭 먹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유연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국민들께 소상히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 업무보고 이런 것도 다 라이브 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그렇죠. 된다. 쓸데없는 사실도 그 혐중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쓸데없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판해서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게 뭐냐. 결국 그게 국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언론인들도 잘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몇 번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무조건 중국인 있어. 중국인 싫어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이런 좀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보고 대국적 견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을 돕는 차원에서의 보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된 현지 출장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대통령이랑 대화하신 거예요? 헤드 테이블, 그분들은? 헤드 테이블에서만 했고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테이블에 9개인가 10개 테이블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박종원 PD님한테 좀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임정 얘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임정은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딱 가는 순간 영화 암살 뭐 이런 거가 그냥 딱 이게 뭐랄까요? 우리 뼈에 각인이 되어 있나 봐요. 독립운동의 그런 게. 그래서 가는 순간 그냥 딱 울컥하게 돼요. 그리고 상해가 정말 예쁘더구만요. 그 임정에서 그 아주 작은 그 정말 가까이 한 뭐 그냥 딱 다리 하나만 다리도 아니고 그냥 길 하나만 굉장히 작은 뭐 인사동 같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골목골목에서 이런 데서 정말 독립운동하고 암살 테러리스트라고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했구나. 김구 선생이 실제로 머물렀던 숙소도 있거든요. 그 영경방이라고. 근데 거기도 직접 저희가 가봤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햄버거 가게로 바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다 우리가 보존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해 임정 가서 라이브 방송합시다. 또 그러면 어렵네. 내려달라고. 안 되겠네.
예, 찍고 한국에 와서 보셔야 될 것 네. 같긴 합니다. 우리 박종학 PD는 그 통일교 이슈를 워낙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섭외할 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방중 일정이 있고 또 네. 국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앞에 좀 이야기 여쭤봤습니다. 네, 양해 네, 네. 부탁드리고요. 재밌습니다. 예, 그 먼저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그 수사 상황부터 우리 박 PD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통일교 관련된 수사는 통일교 특검이랑 경찰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꾸려진 합수본 수사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끝났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법이 곧 15일에 상정이 되고 그게 예. 통과가 될 예정이죠. 아. 그래서 되면은 이제 통일교 특검까지 총 이제 3개, 4개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또 새롭게 수사팀을 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서 네. 보도해놓은 기자들이라든지 PD들한테 아. 연락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본인들 공소장에 보면 기사 이렇게 첨부내고 막 붙이고 이렇게도 하는데 네네네. 혹시 연락이 오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보도했던 가평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국수본이나 이런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기도 했었어요. 와, 네. 수사 도움받기 위해서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네네네네. 가천군의 그 가평. 지자체 단체장, 죄송합니다. 예. 가평군 지자체 단체장을 뽑는데 통일교가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뭐 60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그 뉴스타파에서 그런 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60만 분이나 요새 봐주셔서 60만 뷰 귀합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평군 이제 군수를 뽑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2022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안에서 예. 통일교 건물 안에서 이 군수 후보자들을 부릅니다. 아. 4명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2명 이렇게 4분이 나와서 이제 통일교가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질문도 이제 그런 거예요. 효정 천원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나 그런 뭐 민관 협의 단체를 꾸려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질문 자체가 이제 통일교 사업에 대한 질문. 통일교의 미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넌 뭘 할 수 있니? 네네네.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그 중에 지금 현재 군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서태원 군수님이신데 그 서태원 군수가 당시 후보일 때 예. 자기는 이제 그 가평군 공무원일 시절부터 이런 그 효정 천원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을 예. 자기가 하나씩 해결해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효정 천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효정 천원이 통일교의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공 3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 이미지 제가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예. 여기 앞에가 이 단지가 있는데 완전히 그 통일교 타운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효정 천원이라고 야, 부릅니다. 우리는 천정궁만 아는데 천정궁만 있는 게 아니라 천승전, 천원궁 저런 게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게 지금 와. 천원궁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데요. 처음에 저거를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평구는 박물관으로 허가를 내주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 지금은 또 종교시설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종교시설로는 허가가 안 되니까 예. 박물관으로 허가를 냈고 그 박물관에서 용도병을 또 근데 그거 해줬어요? 그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 특혜 행정인 거죠. 야, 가평은 완전 통일교판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네네.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언더커버를 여기서 실제로 티를 갈아입고 같이 기도회를 가셨다라는 제가 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취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 정말 안에 들어가서 녹아서 이야기 다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통일교 근데 그 목숨을 건 취재예요. 목숨 네. 목숨 건 취재. 왜냐하면 그 예전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 취재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예. 사이비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PD 수첩 같은데도 되게 그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다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취재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통일교 취재를 시작을 하라고 이제 저희 한상진 총괄 에디터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 팀에. 그래서 데스크가 이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편집국장님 통일교 어떡하지? 지금 특검은 돌아가는데 저희는 특검 출입 안 하니까 특검 돌아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일단 통일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혁수 기자 저희 선배랑 같이 둘이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 그 어. 가평 네, 처음에 일서를. 천원궁을 갔어요. 예. 천원궁 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우선 현장에 한번 부딪혀보자 싶어서 네, 갔었단 네, 말씀이신 근데 거죠?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고 막아서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여기가 다 그 통일교 건물들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 볼까 해서 이제 갔는데 간 곳이 수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나자 총재가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아. 근데 마침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여긴 뭐지? 뭐지? 왜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왜 다 흰 옷을 입고 있지?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기도를 하면서 같이 저희도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간부들이 하는 말이 그 총재님 힘내세요. 예, 예. 기각될 구속영장 겁니다. 기각될 막 겁니다. 이러면서 예, 예. 기도하고 세상에. 놀란 거죠. 그러고 여기서는 철야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회가 매일 밤마다 열리는구나. 예, 이게 예. 이제 새벽까지 열리거든요. 아, 현장 가서 한 아시게 총재가 됐군요. 지시한 겁니다. 예, 그것도. 예.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음. 저희가 그때부터 한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자연스럽게 기도해 녹아 들어가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취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이제 그 취재가 왜 중요했냐면 간부들이 예. 이 통일교 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거짓이다, 가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된다. 한창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수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네, 거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너무 말하고 싶지만 이게 음. 어머니 한학자 총재한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 야. 그 입막음을 하는 거죠. 언론 보도에 대한 그 제한도 걸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통일교가 또 일본에서는 예. 그 굉장히 착취적인 헌금 때문에 그 해산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1심에서 그렇게 네, 결정해서 1심 지금 곧- 항소 중이죠. 네, 예. 2심은 곧 나옵니다. 2월 말 3월. 아, 그래요? 네, 2말 3초에? 네, 그쯤에 나오는데 예. 그 헌금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어떤 종류의 음. 헌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에 지금 일본이 해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평 수련원으로 가평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수련을 받으면서 예, 숙박을 예. 하고 또 헌금을 내는지 그런 오. 현장을 인터뷰도 하고 네. 어떻게 인터뷰를 따셨어요? 대박이네요. 또 열심히 국경보다 더 어려운 치유제. 와, 같이 기도하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친해져가지고 멋지다. 신도인 것처럼 네. 이 PD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소송이 다 많이 걸렸어요. 아, 소송 그래서 걸렸어요? 주거 침입으로 주거 침입? 아이고야. 요즘 통일교에서 네. 어머.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아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도한 거 공익이 우선하니까. 네. 언론중재위원회 또 다 걸려서 내일 저희 팀장이 언중위에 거의 두세 시간 동안 아이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참 이게 그 의미 있고 좋은 보도 하고 나면 또 이런 꼭 이렇게 폭풍을 꼭 겪게 하는 게 진짜. 참 이게 소송이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걸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우선 사실 막으려고. 걸면 그게 자기 스스로 또 검열하고. 그럼요. 예.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나쁜 관행인데 통일교 역시도 예외는 아니구나 싶네요. 네네네. 네. 아. 대형 로펌 이렇게 다 선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려고. 네. 이 통일교라는 예. 그 종교 자체가 굉장히 로비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보면 특히 그렇죠. 예,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어마어마한 음. 건데,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거는 뭐 종교니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뭐 그 김건희한테 뭐 샤넬백이니 뭐 그라프 목걸이니 저희들이 묵었던 그 북경 숙소에 가보니까 있어요. 그라프. 아, 그라프 목걸이 실물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예. 아, 그 나비 숙소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던데. 그 숙소에 그게 왜 거기는- 있어요? 그 상점이 아, 있어요. 매장. 예, 매장이 있어서. 그래서 봤더니 아. 그 유명한 그라프 목걸이가 아. 여기 있네. 저희들이 2천만 막 원 상당의. 뭐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네네. 여하튼 그런 것들을 왜 갖다 줬겠어요. 근데 음. 그렇게 그 일종의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그렇게 로비하고 사실 그거는 뇌물에 해당하는 건데 결국 뇌물로 기소를 그러니까요. 못하고 예. 만 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검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면 아니 그 지역에 가평에 뭐 통일교 신자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평 전체에
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통일교 가서 면접 보고 통일교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다짐 받고 그 다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업무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아. 보고하는 식으로 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넌센스고 이런 정치가 통용돼서는 안 되는 건데 실제 여기뿐만 아니라 양평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지금 뭐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게요. 양평군의 예.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정치와 이해, 이권, 특히 이제 종교가 결합돼서 된다면 이건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저는 맞습니다. 진짜 아주 그 아편 같은 거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가평 같은 경우는 정교 유착을 넘어서 정말 정교 일치가 된 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골목 기사 작은 뭐 지방의 어떤 기사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교 일치가 되면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마을이 이렇게 되고 아. 시스템이 이렇게 그 지자체 지방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를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좀 취재해서 보도를 그러게요. 했었던 그- 참에 있습니다. 그 언더커버 하실 때 몇 개월간 한창 그 김건희 특검이 돌아갔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그 만나셨던 통일교 신자들은 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는 안 나눠봐요.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좀 거기는 말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제 어머니 참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해야 되는 예, 건 예, 예, 아니지만 예, 예. 어머니의 구속을 빨리 이렇게 면하기 위한 걸 어머니의 모두 구속.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김건희 윤석열에 아니 대한 근데 이야기였다. 이해가 안 가요. 그 네. 사람이 이제 트루 마더라 진짜 엄마라는 TM, 거잖아요. 예. 네, TM. 그런데 본인을 그 낳아준 어머니는 그럼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예. 제가 그 웹툰 통일교에서 만든 웹툰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는데 웹툰도 그게 이제 독생녀가 이제 하느님이 유일한 딸로 너를 지정을 해줬다. 그게 이제 독생녀 참어머니. 그 윤영호 한학자- 씨가 만들었다는 이론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6천년간 고아였던 그 한민족에게 한학자 어머니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루마더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친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는 유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친엄마는 네, 유모고 참어머니는 유모고. 한학자다. 네. 야, 참어머니는 하늘 부모님. 그러니까 음. 하늘 부모님은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에요. 음. 하나님의 유일한 딸이 한학자. 아. 그리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유모라는 식의 표현을 써서 저도 유모. 약간 그 웹툰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저희가 되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박 PD님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표정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언더커버. 이거 뭐지? 어려워. 예, 우리 예. 같은 사람 못해. 예, 방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는데. 저는 이제 좀 그 세계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 세계관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취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네네. 다양한 취재물들을 지금 눈이 뉴스타파에서 보통 올리고 깊은 분이 계세요. 아니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네네. 검찰과의 유착 정황 그쵸. 보도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로비 네.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제 UPF 천주평화연합이라는 데에서 그 지역의 정치인들한테 다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과 판사들에 대한 로비도 또 통일교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2017년에 문현진이라고 통일교 삼남 세 번째 그 아들이 아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삼남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현진이 갖고 있던 UCI라는 통일교의 아주 큰 주요 재단이 있었는데 문현진 씨가 그거를 갖고 나가요. 근데 그 문현진 씨가 갖고 나간 재산의 일부를 이제 팝니다. 이제 파니까 매매를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통일교에서 횡령으로 걸었어요. 그거를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됐는데 그 동부지검의 수사 내용이 유출이 된 거예요. 통일교 측에. 그래서 문현진 씨가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이미 다 알고 가버린 거죠. 네네네.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전부터 국제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통일교 측에 그 공유가 됩니다. 근데 그 통일교가 그 국제 변호사한테 이거는 그 검사 로비 자금이다 하면서 저희가 그 측정한 금액은 4억 4천만 원인데 4억 4천만 원을 그 검사 로비 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이 또 어디로 갔는지는 행방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어쨌든 그 박 변호사는
그 내가 검찰의 수사 수사 정보 정보를 빼오기 위해서 이 정도분이 필요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야, 그 쿠팡 지금 특검도 돌아가고 있는데 네. 거기도 똑같잖아요. 그 김앤장을 통해 가지고는 그렇죠. 수사 정보를 빼냈다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뭐라고 할까,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건 사실 음. 형사처벌감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중요한 아.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뭐 지규현 판사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규현의 롬사롱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나 뭐 심지어 그 법원 조사도 안 안에서 됐죠, 제대로. 법원 예. 안에서의 어떤 그 뭡니까 징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애기 보러 가자고 했던 그 현직 판사들은 아. 여전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솜방망이인 이 행태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근데 오로지 뭐 탄핵밖에 없잖아요.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엔 진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우리 국회 안에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막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하니까 대단히 보수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생기고요. 특히 이제 정치인 로비하는데 판사 로비 안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현진 씨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지금 모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엄마와 그 셋째 아들하고의 이른바 권력 다툼 속에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반대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 트루마더 측에서 밀려가면서 정보를 문현진 또 씨가 이제 뜰 거다. 이제 새롭게 권력 재편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사실 순수한 종교기관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뭐 그러게요. 거리가 멀다. 예.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 취재 가시는데 이것도 아젠다로 아, 비공개로 올라가야 그러시네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네. 지금 딱 그 재판이 그렇죠. 앞두고 예, 있으니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네. 하나잖아요. 일본에서 저희 그 우리나라의 수사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통일교 특검. 제가 그 저기 종교 전문가 탁질 교수님한테 여쭤본 바에 따르면 자민당, 일본 자민당의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통일교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통일교 특검을 해서 확실히 뿌리채 뜯어내지 못하면 우리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아베가 피살당하게 된 핵심이 그렇죠. 그 어머니가 모든 집안의 가산을 다 통일교에 갖다 바치고 집안 10억 원. 가산이 탕진이 돼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거기 가가지고 종교행위,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니 내가 아베를 죽여서라도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청년이 총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적으로 일본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열려있는 편이고 서로 존중은 하지만 뭐 잘 믿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뭐 일본처럼 그렇게 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잠식당하면 로비 지금 보면 트루마더를 제일 적극적으로 그 지키려고 하는 게 그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굉장히 로비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각종의 로비를 통해서 통일교를 뭐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못 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 또 법원 이쪽에 종교기관인 통일교가 어떤 로비를 했는지 이번 특검을 통해서 차제에 확실히 다 밝혀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논의가 그냥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1월 15일에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또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특검에서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더 많이 참고해서 예, 많이 봐주세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취재하시는 거죠? 네, 저희 PD님. 특검 쭉 같이 다 취재하려고 하고요. 수사 진행 상황 끝까지 같이.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 취재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본 언론과의 어떤 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취재 통일교 다녀왔어요. 이슈니까. 일본 취재 다녀왔고 예, 일본 내에서의 그 헌금 피해자들 사례 그리고 자민당과의 유착 사례 많이 받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초기에 보도를 해가지고 약간 타이밍이 좀 그랬는데 또 다시 보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TM 특별보고라는 문건이 지금 언론사마다 보도를 하고 있는 문건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자민당과의 유착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3,500페이지라면서요. 근데 그게 조금 날짜가 비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자기네들 불리한 건 또 빼놓고 언론 플레이를 했나 가능성도 보네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그 부분에 자민당과의 유착은 굉장히 분명히. 네, 박 PD님 한번 취재하면 꽤 오래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통일교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
근데 그 사실은 기자들의 취재 중에 탐사보도가 꽂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뭐 당일 그 순간순간 터지는 거 마크하느라고 맨날 이제 짧은 기사를 쓴다면 사회부 특히 이제 탐사보도 하는 기자들은 근사하죠, 진짜. 큰 거 대작 대어를 하나. 해가지고 1년 풀어먹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매일 단타로. 네, 우리 단타 장윤선 기자님이 혹시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요. 또 뒤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여쭤보지를 못해서 5분 정도 더 해도 될 것 괜찮으신가요? 같아요. 그러면? 네네. 다음 혹시 길이 막힐까봐.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중국에 가신 사이에 국내에서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슈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아직 안 그만뒀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아직 점점 탈당 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심지어 윤리심판원 그 관련된 일정도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버틴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봐요. 일단은 그 녹음을 왜 했을까? 네, 물론 이제 자기 방어용 나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제 가설도 있고 하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이 뉴스타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열댓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 해명할 수 있다고 지금 당에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탈당도 안 하고 당연히 그 뭡니까 제명도 불가하다 이렇게 무혐의하고 돌아온다 이런 거죠.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당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전재수 장관 같은 상황을 보십시다.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먼저 장관직 던지고 내가 확실하게 해명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정치인다운 해법인 거죠. 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뭐 돈봉투 의혹이나 이런 거 제기될 때마다 탈당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당인의 기본 자세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라는 거고 그 점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네, 저분 저런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취재할 때 얘기 들어보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 이제 정치 인생 끝난다. 그럴 수 있죠. 다음에 공천도 못 받을 거다. 여기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내가 이 정치를 끝낼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을 생각하면 저는 선당우사하는 게 맞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저희 월요일날 저희 방송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처음 하시고는 자기 국회의장 포기한다고 하셨어요. 울먹이면서 하지만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정치죠. 없네요. 그게 정치죠, 사실은. 진짜 국회의장 포기하신대요? 그런 각오로 내가 오늘 말한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원들한테는 인기 없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긴 했어요. 댓글에 벌써 올라오겠네. 장윤석 기레기. 지금 취재의 여왕이라고 댓글 달렸습니다. 기자의 여왕이라고 써서 그거 아니 여왕 이런 거 옳지 않고요. 언니 근사해요. 댓글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윤선 좀 멋진 듯. 그거죠. 그냥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까? 민주당 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민주당 다움. 왜 이렇게 기자들은 말이야 우리만 못 살게 굴어. 국민의힘 더 국민의힘 더 형편없게 정치하는데 국민의힘 비판하세요. 국민의힘은 비판 안 하면서 똑같이 10대씩 때리지. 왜 국민의힘 10대 때릴 때 우리는 100대 때려. 너무 가혹해. 이런 말 제가 너무 출장이 너무 힘들었죠. 다음 주까지 갔다 오시면 걱정돼요. 아이고. 네, 하여튼 10대 때릴 거를 100대 맞는다고 10대 맞을 걸 100대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100대의 비판을 할까? 기대치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똑바로 정치를 해야죠. 지금 다 멋있다 사랑한다밖에 말 안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헛기침 한번 더 하고.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하면요. 우리는 21세기 들어 2번의 시민혁명을 했고 그리고 한 번의 시민혁명의 결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뭐냐. 이런 허탈감 속에서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주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다가 넘어가면 5년 후에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가 아까 상해 임정 얘기했지만
그 독립운동 할 때 어떤 그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고문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의 정신이 뭡니까? 그런 거 있으면 김병기 사태 같은 게 날 수가 있어요? 강선 의원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잘못이야? 왜 우리는 안 봐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나는 민주당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네,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세게 이렇게 때렸나?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참 아직도 변화가 없다는 게 답답하다 보니까 아니 당장 그만둬야죠. 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점점 더 비판을 더 예,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아낄수록 더 이렇게 세게 비판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종화 PD도 못 하셨던 이야기들 있으시면 좀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타파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보도를 꽤 많이 하긴 했어요. 예, 예. 저희 팀은 아니고 이제 다른 팀에서 음.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기사가 3개, 4개가 나온 걸로 아는데요. 또 나옵니까? 네. 와 뉴스타파. 야, 단독의 왕. 진짜 대단하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그 국회 이제 분들 말씀을 들으면 얘기를 들으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빨리 좀 끝이 없네요. 네. 버티면 버틸수록 더 나오면 거의 화수분급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참 어쩜 좋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박 PD님 마무리 말씀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통일교보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보도가 좀 약간 많이 안 보고 계십니다. 많은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아까 60만. 그거 오. 하나 터졌. 아, 네. 그래가지고 좀 저희 뉴스타파에서 어떤 식으로 통일교를 탐사보도 하는지 이제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파 오늘 들어가가지고 다 샅샅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 그 중진 의원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김병기 사태를 방치하면 미투처럼 동공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아이고. 굉장히 큰 거죠. 줄줄이 동공천 문제가 예. 나올 수도 있다. 예. 굉장히 이게 지금 그 뭐랄까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전하도록 하고요.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안전하길 바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는 1월 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생방송 있으니까요. 5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